음료는 공연 산업의 마약과 같은 암적인 존재입니다. 아티스트를 병들게 하고 회사를 무기력하게 만들며 팬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K-팝이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연 산업 구조는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흥행장, 경기장, 나루터 등의 입구에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라고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흥행장은 행사장의 일본식 표현이며 나루터는 현재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연장 입구에서 거래하는 것만 해당이 될 뿐 공연장 이외의 장소 또는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이 활성화된 2000년도에 이미 개정이 되었어야 했지만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현재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통틀어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한국의 암표 시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공연법 개정을 통해서 드디어 암표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하여 관람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다시 파는 행위로 매크로를 이용하여 구매한 사람이 판매까지 했을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휴대폰이 아닌 구매자가 이용한 PC나 PC방을 압수수색하여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지만 암표상 대상으로 한 명 한 명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구매한 사람이 실제로 판매까지 이어졌는지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024년에 개정된 법이지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실효성이 전혀 없는 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암표 시장은 조직적인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책은 불법 아이디와 매크로를 확보하여 다수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아이디와 매크로를 제공하여 구매하도록 종용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전달받은 아이디와 매크로로 구매만 성공하면 몇만 원의 성공수당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예매된 티켓은 중간 거래책을 통하여 인터넷, SNS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세 배의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되며 임영웅, BTS, 인기 있는 공연의 경우에는 10배에서 50배까지 가격을 높여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간 거래책은 프리미엄 가격의 30에서 50%의 높은 수당을 받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디의 계정 주인, 구매자, 판매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매크로를 이용하여 구매하고 판매까지 한다는 건 현재 암표 시장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추진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일당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인들도 암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때 큰 호황을 누렸던 LP와 운동화 리셀 시장에서 활동하던 장사꾼들이 대부분 암표 시장으로 넘어와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LP는 보관에 어려움이 있고 운동화는 많은 비용과 판매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암표는 판매가 되지 않으면 취소해도 전혀 손해보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익 대비 손해가 적어 너도 나도 뛰어드는 상황입니다. 공연 제작사는 판매 매출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작권료로 납부하며 소득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고 있지만 암표상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최적화된 환경에서 부당이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티켓을 리셀 상품과 같은 경우로 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티켓은 시간이 한정된 상품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종이 조가리가 되는 품목입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티켓은 일반 상품이 아니며 티켓이 제공하는 문화 서비스는 시간에 민감하여 반품이나 교환할 수 없다라고 정의 내려져 있기도 합니다. 티켓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과 같습니다. 시간이 임박할수록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암표상들은 강자 입장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판매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암표상에게 정보를 요청할 경우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한다 협박하여 구매자는 우선 돈부터 입금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이다 보니 이를 악용한 사기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암표 구매자 중 약 24%가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반해 소비자보호법은 매우 강력합니다. 티켓은 예매한 후 일주일 이내에는 단 한 푼의 수수료도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판매가 될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예매해놓고 추이를 지켜본 후 수요가 많으면 높은 금액의 프리미엄을 붙이고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혀 손해보는 것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암표 시장의 활성화를 돕고 있습니다.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 문화 선진국에서는 예매한 티켓을 취소,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소비자 규정을 공연 제작사가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상품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고 이를 연결해주는 유통사가 있습니다. 생산자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유통사가 존재하는 것이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선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켓은 이 유통 절차를 인터파크, 멜론티켓, 예스24 등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안표상은 여기에 불필요하고 승인받지 않은 유통 과정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연 제작사는 팬들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티켓 가격을 결정하지만 안표상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연 시장은 제작사나 아티스트가 티켓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표상이 가격을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만 있으면 우선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 문화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안표상을 적발한다 하여 신고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나 시스템이 없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는 무법지대 나라입니다. 개선되어야 할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선은 안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합니다. 공연 제작사는 유통사인 인터파크, 예스24, 멜론티켓 등과 계약을 맺고 티켓 판매 대행 의뢰를 합니다. 이런 지정된 예매처 이외의 곳에서 거래되는 것은 모두 안표로 정의 내려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판매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공연 제작사가 예매 취소 규정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티스트, 제작사, 유통사, 소비자 모두가 안표 근절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안표는 오로지 불법 거래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거두고 있는 범죄자들만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암적인 존재인 안표상들을 막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공연산업은 병들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